지금 인천공항 한번 가보십시오. 출국장이 캐리어 부대들로 터져나갑니다. 2025년 한 해 해외로 나간 한국인 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이 정도면 여행사들은 돈을 갈퀴로 쓸어 담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은 40%가 늘었는데 정작 대한민국 2등 여행사 모두 투어의 통장에 꽂힌 영업이익은 47%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매일 식당 밖에는 웨이팅이 2시간씩 걸려있고 홀은 터져나가는데 밤에 주방장이 금고를 열어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상 최대 호황이라면서 속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른바 기아형 호황의 늪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표는 따로 있어요. 현재 1등 하나투어와 2등 모두투어의 매출 격차가 무려 118%나 벌어졌습니다. 같은 업종, 같은 시장에서 1등과 2등 차이가 2배가 넘게 났다. 이건 시장이 이미 승자 독식으로 끝났다는 2위 이하에게는 명백한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한국 여행시장에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이 기괴한 붕괴를 이해하려면 과거 1990년대부터 여행사들이 어떻게 1조 원대 시장을 싹쓸이하며 집어삼켰는지 그 권력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엔 우리가 오사카 한번 가려고 해도 눈앞이 깜깜했단 말이죠. 비행기 표는 어떻게 끊는지, 가성비 좋은 호텔은 어디 숨어 있는지, 공항에서 시내로는 어떻게 가는지 혼자 알아내려면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가 전부 여행사 직원들 책상 서랍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굳게 닫힌 서랍을 여는 대가로 비싼 수수료를 바쳐야만 했죠. 한마디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워놓고 무조건 통행료를 뜯어가는 권력이었습니다. 우회 도로가 없으니 싫어도 낼 수밖에 없었죠. 그 정보의 독점이 여행사들의 밥줄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서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손에 매일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 하나 때문이죠. 야놀자, 아고다, 스카이스캐너 같은 플랫폼들이 톨게이트를 우회하는 새끼를 수백 개씩 뚫어버린 겁니다. 이제 누구도 톨게이트 앞에서 순순히 줄을 서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세상이 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행사가 달달하게 빨아먹던 그 막대한 통행료, 지금은 대체 누구 주머니로 쏙쏙 들어가고 있을까요? 자, 그 달달했던 통행료가 누구 주머니로 넘어갔는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과거 여행사들이 마진을 남겨먹던 방식, 사실 아주 심플했습니다. 원가 30만원짜리 항공권은 40만원에 팔고 10만원짜리 호텔은 15만원에 슬쩍 끼워 파는 거죠. 소비자는 그게 바가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광둥성 하청 공장에서 원가 만원에 떼온 가방을 백화점 로고 박혔다고 10만원 주고 사는 거랑 똑같았죠. 그런데 스카이스캐너와 아고다가 등장하면서 이 달콤한 마진 구조가 통째로 박살납니다. 이 플랫폼들은 말하자면 원가를 100원 단위까지 발가벗기는 엑스레이 안경이었거든요. 사람 겉만 봐서는 뼈가 부러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속이 훤히 다 보입니다. 스마트폰 켜고 오사카 항공권 검색 버튼 딱 한 번 누르면 대한항공부터 피치항공까지 가격이 1원 단위로 줄을 섭니다. 수십 년간 여행사 직원들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마진의 비밀이 우리 손안의 액정 화면에 남김없이 폭로돼 버린 겁니다. 소비자가 원가를 알아버린 시장, 중간 유통업자가 숨을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격이 투명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소비자들의 분노 버튼을 누른 건 따로 있었거든요. 혹시 2010년대에 패키지 여행 다녀오신 분들 이 끔찍한 기억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내 돈 내고 유럽 낭만 투어 갔는데 일정표 중간에 뜬금없이 라텍스 공장이 끼어있고 정체불명의 건강증 매장 뺑뺑이를 도는 그 시간이요. 에펠탑 보러 와서 내가 왜 가죽 지갑을 강제로 구경해야 하는지 다들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쑤셔 넣어진 그 시간들. 그거 전부 여행사가 쇼핑센터한테 리베이트 챙기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넘긴 구조였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옛날 음반 시장에 강제 끼워 팔기랑 똑같습니다. 타이틀곡 하나 들으려고 듣기 싫은 쓰레기 곡 10개가 들어있는 CD 앨범을 비싸게 통째로 사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멜론과 유튜브 뮤직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곡만 딱딱 골라 듣는 스트리밍의 시대가 열렸죠. 여행 시장에서도 정확히 이 번들링의 해체가 터져버린 겁니다. 2026년 2월에 발표된 최신 리포트를 보면 아주 서늘합니다. 해외 개별여행 숙소 예약의 무려 71%를 야놀자, 마이리얼 트립 같은 OTA 플랫폼이 싹쓸이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의 40%도 넘어갔고요. 여기까지는 개별여행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진짜 충격은 이겁니다. 여행사들의 절대 성역이자 밥줄이었던 단체 패키지 시장마저 OTA가 12%를 잠식해 들어왔고 에어텔은 23%나 뜯어먹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면세점 뺑뺑이 강제 옵션 전부 빼버리고 스마트폰 앱에서 자기가 원하는 항공, 숙소, 투어만 장바구니에 담아 나만의 패키지를 조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 OTA 예약의 67%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되고요. 한번 이 맛을 본 사람들의 재예약률은 무려 69%에 달합니다. 한번 원하는 노래만 쏙쏙 골라 듣는 스트리밍 맛을 본 사람이 다시는 카세트 테이프 시절로 안 돌아가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이 가장 뒤통수를 맞은 건 따로 있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시니어 고객들입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핵심 고객은 원래 5060 세대였습니다. 스마트폰 예약이 어렵고 외국어가 낯설고 낯선 나라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게 불안한 세대니까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만큼은 절대 안 떠난다고 믿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코로나 3년,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그 3년 동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뭘 했겠어요. 자녀들한테 카카오톡 배우고 유튜브로 여행 브이로그 보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겠죠. 근데 3년이면 뭐든 익숙해집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완전히 익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갇힌 사자한테 3년 동안 유튜브로 사냥법을 가르친 꼴이에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이제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사냥하는 법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숫자가 그걸 증명합니다. 모두 투어 전체 예약에서 시니어 패키지 비중이 3.4%포인트나 빠졌거든요. 카카오톡으로 항공권 링크 공유하고 유튜브에서 숙소 후기 찾아보고 아고다 앱으로 직접 예약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한 겁니다. 여행사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 고객층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등을 돌린 거예요. 젊은 세대는 진작에 떠났고 시니어층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미노는 거의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여행업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도미노 붕괴가 왜 단순한 여행업의 위기가 아닌지, 우리 밥그릇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는 잠시 뒤에 소름 돋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의 생존법을 뜯어봐야 합니다. 118%의 매출 격차를 벌리며 나홀로 살아남은 1등 하나투어는 대체 어떻게 목숨을 건진 걸까요? 편의점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500원짜리 자체 브랜드 생수들 있잖아요. OTA 플랫폼이 뜨면서 여행사가 팔던 어중간한 패키지 상품들이 딱 이 500원짜리 생수 신세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훨씬 싼 최저가가 줄을 서는데 굳이 여행사 창고에 앉아서 똑같은 걸 비싸게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냉장고 한쪽 귀퉁이에 있는 만원짜리 알프스 에비앙, 이거 안 팔려서 망했나요? 아니죠. 프리미엄 미네랄이라는 가치를 달고 살 사람은 기어코 에비앙만 삽니다. 가격 비교 자체가 아예 의미 없는 물건이 된 거예요. 하나투어가 지금 정확히 이 에비앙 전략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의 중고가 프리미엄 패키지 비중을 보면 2019년에는 고작 8%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2024년 4분기에는 무려 31%로 껑충 뛰었습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해서 기획한 밍글링 투어는 무려 557%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500만원짜리 유럽 스포츠 직관 투어는 오픈하자마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 따위가 절대 조립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경험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에비앙이 되어야 한다는 걸 숫자로 아주 차갑게 증명해낸 거죠. 자, 1등은 이렇게 뼈를 깎아 에비앙으로 진화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다면 에비앙이 되지 못한 나머지 수많은 대체 가능한 톨게이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6장 도입부에서 잠시 미뤄뒀던 여러분의 밥그릇과 직결된 진짜 공포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냉혹한 생존 게임과 톨게이트들의 연쇄도산, 이게 과연 여행사 직원들만의 몰락일까요? 제가 이 데이터를 파헤치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행사가 무너지는 이 붕괴 구조,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거든요. 정보를 독점하고 그 길목에 앉아 중간 마진을 떼어먹는 구조 말입니다. 당장 부동산 중개를 생각해 보시죠. 이 동네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바카스 사들고 가서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곧 중개사의 권력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앱 하나 켜면 단지별 실거래가가 1원 단위까지 다 뜹니다. 굳게 닫혔던 서랍이 열려버린 거예요. 보험 설계사는 어떻습니까? 내 보험료가 적정한지,
어떤 보장이 좋은지 예전엔 설계사가 두꺼운 서류처를 들이밀어야만 믿을 수 있었죠. 지금은 카카오페이, 토스 앱이 그 서랍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길목에서 마진을 챙기던 수많은 유통 브로커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자리를 뭉개버리고 직통 도로를 뚫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정보 독점으로 먹고 살던 수많은 직업들이 지금 똑같은 해일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프롭테크, 인슈어테크, 이커머스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워져 있던 톨게이트들을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밥그릇을 한번 차갑게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이 회사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혹시 스마트폰 앱 하나로 대체될 수 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이 안 나오신다면 지금 무너지는 저 여행사들의 이야기가 내일 당장 당신의 책상을 치울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구조적 붕괴의 끝에서 살아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플랫폼의 AI 알고리즘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영역, 바로 고도의 큐레이션입니다.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평균값만 계산합니다. 가장 싼 호텔, 가장 빠른 비행기표 같은 건 스카이스캐너가 1초 만에 찾아주죠. 하지만 진짜 부가가치는 늘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릎이 안 좋으신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칠순 기념 가족 여행이라고 쳐보죠. 걷는 동선은 최소화해야 하고 향신료를 못 드시니 주변에 한식당이 있어야 하며 위급시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키워드 몇 개 검색한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숨겨진 상황, 감정, 체력이라는 맥락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경험을 조립해내는 것. 이게 바로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진짜 큐레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57% 성장한 밍글링 투어나 오픈하자마자 매진된 500만 원짜리 스포츠 직관 투어가 바로 이런 인간의 날카로운 기획력이 들어간 결과물이죠. 정보를 단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만 하며 마진을 먹던 중간업자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나만의 독보적인 통찰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제안하는 전문가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앞서 말씀드린 저 거대한 플랫폼의 침공을 온몸으로 맞으며 생존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동산, 보험, 유통, 도소매 등등 수많은 업계에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 업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 밥그릇을 가장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그 괴물 같은 앱이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넋두리도 좋습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구석 전문가들의 그럴싸한 분석보다 현장에서 피말리며 싸우고 계신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겐 가장 정확하고 무서운 경제 지표입니다. 남겨주신 현장의 뼈아픈 이야기들은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구조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업계가 있다면 제가 그 댓글을 바탕으로 또 밤새워 자료를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묵묵히 밥그릇을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후드킴의 생존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